아리조나 코리아 포스트에서 제공해드리는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아리조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메사의 한 전직 교사가 학생 대상 성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리코파 카운티 검찰청 발표인데요. 메사에 있는 애리조나 농업 및 승마센터의 전직 교사 코리카파 홀레후아 44살입니다. 이 교사에게 무려 18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187년형이요. 상당히 긴 형량인데 어떤 혐의인가요? 혐의는 학생들과의 성적인 관계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2명이었고요. 2021년 8월 당시에 각각 14살과 17살이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사실들이 인정됐습니까? 14살 피해자는 피고인이 해고될 때까지 교내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그 이후에는 학교 밖에 호텔이나 주차장 등에서도 만남을 가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학교 밖에서도 만남을 이어갔군요. 네, 그리고 17살 피해자는 미성년자일 때 피고인의 아파트로 여러 차례 불려가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17살 때 부모 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온라인 모금 활동을 시작했고 16살이 되자 동거까지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사라는 신분을 악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배심원단은 총 17개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여기에는 아동 성추행 1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7건, 성적학대 2건, 실내관계를 이용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5건과 미수 1건, 그리고 가중폭행 1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모든 형량은 연속적으로 집행됩니다. 네, 검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마리코파 카운티 검사장 레이첼 미첼은 피고인이 교사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그루밍하고 신뢰를 악용했다고 비판했고요. 다시는 어떤 아이에게도 피해를 주지 못하게 막은 소녀들의 용기가 자랑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 수에 애리조나 지역에 모기가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달 초 마리코파 카운티에 내린 폭우 때문에 고인물이 많아졌는데요. 이게 모기가 번식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방제 업체들이 상당히 바쁘다고요. 네, 지역 해충 방제 업체들 업무가 과중된 상태입니다. 스카치데일에 있는 모스키도 스쿼드라는 업체의 관계자는 이번 시즌 기록적인 수의 집을 방역했다면서 몇 주 전에는 하루에 17채를 처리했는데 이건 우리 프랜차이즈 기록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운티 차원에서도 대응하고 있죠. 네, 마리코파 카운티 벡터 컨트롤의 존 타운샌드 씨는 폭풍우가 겹치면서 모기 급증은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모기 샘플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같은 질병을 계속 감시하고 있고요. 모기 개체수가 많은 지역이나 질병 양성 반영이 나온 곳은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낮에 활동하는 모기는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 온 뒤에 집 주변에 고인물을 버리지 않으면 모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올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인간 감염 사례는 예년보다 훨씬 낮지만 그래도 위협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네, 고인물을 꼭 제거하고 방충망이 찢어진 곳은 없는지 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디이트나 피카리딘 성분이 포함된 벌레 퇴치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해질녘이나 새벽에 외출할 때는 긴 소매 옷을 입는 게 도움이 됩니다. 모기가 너무 심하다면 지역 벡터 컨트롤 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팔, 다리, 통증, 무감각, 저림, 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통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합니다. 인테그리티 카이로프랙틱. 문의 480-820-9147. 다음은 정부 셧다운 관련 소식입니다.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폐쇄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방정부 셧다운이 벌써 28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직 국립공원 관리자 약 450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정부 기능이 재개될 때까지 모든 국립공원을 즉시 폐쇄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폐쇄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소 인력만 있거나 아예 인력이 없는 상태로 공원을 운영하면 산불 위험이 커지고 불법 행위가 늘어나거나 또 비위생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과 환경 보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죠. 현재 그랜드 캐년 상황은 어떻습니까? 방문객들에게 개방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인력이 부족해서 방문자 센터는 문을 닫았고요. 쓰레기나 화장실 청결 문제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부 방문객은 큰 차이를 못 느낀다고 하지만 셔틀버스 운전기사들은 서비스 중단을 우려하고 있고 매점 직원들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 문제도 제기되고 있죠. 네, 관리 인력이 없으니 만약 부상자나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큽니다. 물론 일부 방문객은 표지판 잘 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면 괜찮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문객들 입장에서는 폐쇄를 원치 않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한 여행이라며 폐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더그 버검 내무장관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요. 한편 무료 입장 때문에 잠재적인 수입 손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차량 공유 서비스 관련 소식입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운전자가 없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선호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최근 벨리 지역 여성들 사이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자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닉스 북부에서 21살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우버 운전자, 33살 레몰리노 베인이 수배된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용의자는 아직 잡히지 않았나요? 네, 베인은 보안관이 체포하려고 할 때 도주했다고 합니다. 우버 측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해당 운전자를 즉시 플랫폼에서 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없는 서비스를 찾는 건가요? 네, 일부 여성들은 웨이모 같은 자율주행 차량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운전자의 행동에 대한 걱정이나 불필요한 대화 없이 안전함을 느낀다는 거죠. 웨이모 측도 특히 18살에서 34살 사이 여성 이용자 수요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건 아니죠? 네, 그게 한계입니다. 아직 서비스 지역이 제한적이고 또 어떤 승객들은 여전히 운전자가 있는 차량을 더 편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기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겠죠? 네, 차량 번호판과 운전자 얼굴을 앱 정보와 꼭 확인하고 친구에게 실시간 이동 경로를 공유하는 기능, 예를 들어 쉐어 마이 트립 같은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로 이탈 시 알려주는 라이드 체크 기능이나 긴급 버튼 사용법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리프트의 경우 여성 및 논 바이너리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하는 위민 플러스 커넥트 옵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안전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기 시공 수리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전기 시공 수리 및 상담 제이슨 리 714-673-1993